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최근에 제 채널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너무 비관적이다, 너무 부정적이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건 그냥 그 있는 그대로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고, 저는 오히려 좀 낙관적으로 내년 선거를 보고 있는 편입니다. 오늘 영상의 주제는 자유한국당 고쳤으면 총선 압승 여전히 가능하다입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아직까지 김거희TV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께서는 꼭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 버튼도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게 왜 진짜 가능한 얘기인가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지지율 그리고 예전 지지율 이런 거를 곁들여서 보여드릴게요. 12월 3일날 발표한 차기 대선 지지율입니다. 이낙연이 1등 27.5%, 황교안 2등 20.4%, 이재명 8.4%, 홍준표 4.7%, 유승민 4%, 안철수 3.6%, 심상정 3.3%, 김경수 3.1%, 나경원 3.0%, 박원순 3%, 오세훈 2.4%, 임종석이 들어왔어요. 임종석 1.9%, 김부겸 1.8%, 원희룡 0.9%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파들을 다 합치면 49%가 되고 우파들을 다 합치면 우파들의 유승민이랑 안철수까지 포함을 시키면 39%가 됩니다. 약 10% 정도가 차이가 나요. 여기서 안철수는 뭐 우파가 아니야 이렇게 다 뺀다고 쳐도 35.4%, 10한4% 정도 포인트 차이가 나게 됩니다. 지금 정당 지지율을 보면 갤럽부터 보면 민주당 40, 한국당 21, 바른미래 6, 정의당 10 이렇게 나오고 있고, 리얼미터는 민주당 40.9, 한국당 31.2, 바른미래 5, 정의당 7% 순입니다. 이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다 여론조작이다, 요즘 여론조사 누가 믿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도 뭐 100% 믿진 않지만 충분히 이 여론조사 데이터들이 참고할 정도는 된다라고 봅니다. 지난 지방선거 때 지방선거가 있기 직전에 조사한 내용을 보면 리얼미터 기준으로 민주당이 52.2%가 나왔어요. 한국당은 19.8%가 나왔었습니다. 그럼 실제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냐? 민주당 51.4%, 한국당 27.8%. 여론조사는 민주당 52.2%인데 실제로 51.4%로 나왔어요. 0.8%밖에 차이가 안 나요. 여론조사 결과와 실제 선거 결과가 민주당은 0.8% 차이가 난다. 한국당은 여론조사 결과는 19.8%가 나왔는데 실제 결과는 27.8%, 8%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꽤 많은 차이긴 한데 드라마틱한 차이는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뭔가 추세나 이런 것을 참고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완전 이거 아니야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미터를 기준으로 볼 때 지금 민주당이 40.9, 한국당이 31.2이기 때문에 약간 오차 범위를 좀 넘어간다 생각을 하면 대충 민주당은 한 30%대 후반대는 되는 것 같고 한국당은 30% 중반이 좀 안 되는 뭐 이 정도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은 조금만 더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더 힘을 내면은 비등배등해지거나 오히려 민주당을 앞설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하나 좀 번외로 제가 페이스북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우파 정치인들 페이스북과 좌파 정치인들 페이스북의 팔로워 수입니다. 우파 정치인 황교안 6만 5천 명, 김무성 2만 명, 김진태 3만 5,700명, 김문수 3만 2,700명, 홍준표 7만 9천 명. 유승민이 모든 우파 정치인들 중에서 유승민이 가장 팔로워가 많아요. 정말 우파들이 유승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페이스북 팔로워는 제일 많다. 유승민은 82,600명입니다. 2위인 홍준표와 3천이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요. 지금 당대표인 황교안은 6만 5천으로 차이가 제법 벌어지고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33만 6천, 이명박 전 대통령은 16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이명박 대통령 페이스북은 내린 것 같습니다.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좌파 정치인을 볼까요? 노회찬, 뭐 이미 돌아가셨지만 11만. 이미 노회찬부터가
게임이 안 되죠. 이재명 28만 3천, 안희정 15만, 이렇게 무너졌어도 15만입니다. 심상정, 정말 자유한국당 지지자들이 무시하는 심상정 33만 7천. 지금 제가 불러드린 우파들 중에서 대통령을 뺀 다른 모든 정치인들의 팔로워를 다 합쳐도 심상정 한 명 못 이깁니다. 박원순 42만. 문재인 지금 현 대통령은 79만 5천 명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페이스북, 트위터 여기에 갇혀 있다 보면은 우리끼리의 모임이 될 뿐이라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SNS 팔로워 수를 제가 조사를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실이에요.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세상, 특히 태극기 집회 세상, 이 세상은 좀 심하게 말해서 우리끼리 세상이고, 핸드폰을 끄고 광화문을 벗어났을 때 그때 우리의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진짜 우리의 세상이다. 이렇게 우리가 너무 한쪽에 빠져서 정치에 너무 빠진 나머지 뭔가 세상을 보는 눈을 잊어서는 안 된다. 흐리게 세상을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지방선거 4개월 남았습니다. 그럼 우리의 목표는 어떻게 정해져야 되는가? 선거에서 최대한 크게 이길수록 좋은 거죠. 그러면 목표는 크게 잡고 실현 가능한 목표를 잡되 목표는 크게 잡아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표를 최소한 150석 정도를 목표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런데 좀 절망적이라고 보는 게 누구라도 한 100석 정도 얻으면 되는 거 아니야? 개헌 저지선 정도만 지키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많은 국민들은 이렇게 문재인이 나라를 말아먹고 있고 온갖 스캔들에 이슈에 무능에 경제 폭망에 모든 게 드러나고 있는데 대체 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이렇게 안 오르냐?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대체 왜 니네들끼리 권력 싸움 하느냐고 국민들의 민심을 못 얻느냐? 이런 원망 어린 시선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을 볼 때 지난 2월 말이었죠. 우리는 지난 2월 말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우리는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전당대회에 나오는 모든 당대표 후보들은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다 내년 총선 압승을 예고를 했었습니다. 다 약속을 했어요. 황교안도 그렇고 홍준표, 오세훈, 김진태 나왔던 사람 모두 다 압승을 하겠다. 저를 당대표로 뽑아주시면 내년 총선에 과반 이상의 압승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들 말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실제로 그것이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충분히 가능하다. 시간도 충분히 남았고 그때 가면은 문재인의 각종 실정들이 드러날 것이고 경제에 대한 것도 다 드러날 것이고 스캔들이 터질 것이고 해서 어지간하면 150석 이상은 무난하게 가져가지 않겠냐 이렇게 다 희망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이 희망이 무너지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7월 말이었어요. 불과 4개월 만에 나경원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에서 100석이라도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렀습니다. 불과 4개월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4개월. 내년 총선 반드시 압승하겠습니다. 하고 정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던 긍정적인 상황이 단 4개월 만에 절망으로 바뀌어서 개헌 저지선만이라도 우리가 얻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기까지에 이르렀던 겁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 말인즉슨 반대로 말하면 지금 이 분위기를 뒤집어서 다시 희망적인 분위기, 총선 압승이 가능한 분위기로 만드는데도 4개월이면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4개월밖에 안 남았어 라고 할 게 아니라 저는 오히려 4개월이면 충분하다. 앞에 봐봐. 2월 말 우리는 정말 총선 압승을 누구나 다 호언장담했었어. 그러나 4개월 만에 이렇게 무너졌다. 반대로 자유한국당이 조금만 잘하면 4개월이면 다시 이 분위기를 뒤집어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로 돌릴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시간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난 8월 조국 사태가 터졌습니다. 조국 사태 때
저는 느꼈어요. 많은 사람들이 느꼈어요. 문재인이 못한다고 해서, 민주당이 못한다고 해서 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문재인을 공격하고 해도 그 반사 이익이 한국당에 오지 않는다. 저는 지금 우파 진영 안에서는 이것을 깨달은 사람과 깨닫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 온갖 악재들 겪으면서 기울어진 운동장이요? 지금 메이저 언론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보도를 해갖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무능, 부패, 비리, 선거 개입, 온갖 추악한 모습, 경제를 말아먹은 거 국민들이 다 알게 되었습니다. 손혜원, 김태우, 신재민, 조국, 리들병원, 백원우, 황운하, 유재수, 입 아파요? 연이어서 지금 다 터지고 있어요. 문재인은 끝난 겁니다. 일반 국민들에게 있어서 문재인의 민심은 이미 끝났어요. 이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 증거로 어떻게 보면 친문만 고집하던 문재인이 이제는 친문이 아닌 사람들도 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레임덕이 왔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왜 민주당 지지율이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는가? 왜 문재인 지지율이 말도 안 되게 40%를 훌쩍 넘는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가? 이게 다 사기다. 지지율 조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만약에 그게 조작이라고 하면 이게 조작이고 내년 총선은 우리가 압승할 거니까 우리가 아무 걱정이 없어야죠. 근데 왜 걱정을 하고 있죠? 왜 내년 총선 어렵다. 다들 걱정을 하고 있죠? 지금 자유한국당 사람들은 다들 지나치게 겸손해서 얌전히 있고 황교안 당대표는 겸손이 지나치다 못해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그 난리를 피웠을까요? 여의도 연구원에서 여론조사를 합니다. 이거는 진짜 리얼한 데이터가 나와요. 리얼미터 갤럽 못 믿는다고 쳐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나온 여론조사는 맞는 데이터겠죠. 공표는 못하지만 당 지도부는 그것을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황교안 당대표가 이 난리를 피웠다.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왜 이랬겠는가?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실제로 꽤 유의미한 데이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이 이러고 있는 거다. 누군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 문재인을 총공격하고 자유한국당에 몰아할 시간도 없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그분에게 말했어요. 문재인 백날 공격한다고 해서 국민들이 한국당에 표를 안 준다. 지금 한국당의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건 한국당의 문제지 민주당이 잘했거나 문재인이 잘해서가 아니다. 왜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유지가 되는가? 문재인 경제 말아보고 다 알고 국민들이 부패한 것도 다 알고 정치 못한 것도 다 알아. 근데 왜 이렇게 되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당이 더 싫다. 국민들은 탄핵당한 정당이니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 민주당 싫어. 지금 보세요. 민주당 욕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도 널렸고 인터넷 기사만 봐도 이제는 문재인 얘기만 나오면 다들 욕을 하고 있습니다. 욕이 더 많아. 그런데 민주당도 싫지만 한국당은 더 싫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지지자가 한국당에 올 이유가 없고 소위 중도층이라고 하는 일반 국민들도 한국당을 지지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갈 데가 없어. 이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들, 문재인을 지지하는 사람이 지금 대안이 없다. 특히 황교안 당대표한테 뭐라고 하면은 대안을 내놔라, 대안을 제시해라, 대안도 없이 왜 이러냐 이런 말을 많이들 해요. 일반 국민들이 볼 때 똑같은 겁니다. 문재인이 못하고 민주당이 못해도 대안이 없어. 우리나라에 대안 정당이 없어.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상식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문재인 공격? 민주당 공격 중요하죠. 그런데 이거 제일 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요? 한국당인가요? 우파 유튜버들인가요? 물론 이분들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윤석열이 1등 공신 아닌가요? 윤석열 검찰총장 이분이 지금 문재인 정권 공격을 가장 잘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그리고 이 모든 내용들을 메이저 언론들, 주류 언론들이 다 쓰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국민적으로 조국 사태가 퍼져나가고 지금 이 모든 사건, 선거 개입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에 쏟아져 나오는 문재인 게이트들이 다 사방팔방으로 퍼져서 우리 국민들 모두에게 널리 퍼뜨리고 있는 거 누가 하는 건가요? 메이저 언론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못 믿어하던 우리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던 그 언론들, 그 메이저 언론들이 지금 이 기사를 계속 쓰고 있는 것이다. 물론 뭐 한겨레, 오마이, 경향 이런 식으로 정말 완전 좌파 성향의 완전 어용 언론인 이런 사람들은, 이런 언론들은 안 다루고 있지만 그래도 많은 수의 언론들이 윤석열 총장의 민주당, 청와대를 공격을 하는 것을 다 지금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어요. 그럼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바로 한국당을 국민들이 믿고 지지할 수 있는 정당, 문재인에 실망하고 민주당에 실망한 그 국민들이 대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당으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말하면 또 의견들이 갈려요. 첫 번째, 지금 당대표가 황교안이니까 무조건 믿고 지지해주고 무조건 황교안은 잘한다고 칭찬을 해주자. 다른 대안이 없다. 두 번째, 지금까지 황 대표가 9개월간 성과가 하나도 없다. 이 정도면 무리라고 판단하는 게 맞다. 그동안 열심히 했겠지만 능력이 부족하다. 황 체제로는 총선 어렵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쨌든 당원들이 황교안 당대표를 총선용 당대표로 뽑아준 것이다. 민주주의 절차에 의해서 온갖 구설수는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당원들이 황교안을 총선용 당대표로 뽑아줬으니까 황교안 당대표의 임기는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황 대표를 중심으로 총선을 치르되 뭔가 보완책이 필요한 것 같다.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 세 번째가 맞다고 보고 있는 편입니다. 당대표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것이 맞아요. 지금 우리가 탄핵 사건을 겪었지 않습니까? 대통령의 임기는 기본적으로 보장해주는 게 맞듯이 당대표의 임기도 큰 뭐가 있지 않는 한 보장해주는 것이 맞다. 그래서 저는 뭐 황교안 당대표를 비판도 하고 칭찬도 하고 했었지만 단 한 번도 당대표에서 물러나라 이런 얘기는 한 적이 없어요. 이게 왜냐면 황교안을 당대표로 뽑아준 그 당원들에 대한 예의 뭐 이런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게 민주주의에 맞다. 당대표의 임기는 보장되는 게 맞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황교안 집에 가라 뭐 이런 말은 한 적이 없어요. 내용적인 측면을 비판을 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황교안만 믿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황교안은 정치 초보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정치를 처음 하는 초보를 당대표로 앉혀놓은 다음에 그것도 이유가 다 있겠죠. 어쨌든 간에. 그런데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을 대표로 앉혀놓고 알아서 잘 해주세요. 알아서 성공해주세요. 우리는 당신만 믿겠습니다. 하고 잘하길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굉장히 황당한 주장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 정치를 하는데 잘할 리가 있나? 그런데 어떻게 당대표를 앉혀다 놓고 그냥 그때부터 당대표로 앉자마자 우리는 다 같이 응원만 해. 박수만 쳐. 그렇게 해서 잘 될 리가 있겠는가? 그리고 황교안을 비판하는 사람들, 한국당이 민주당이나 청와대와 싸워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얻어낸 것도 한 개도 없어. 지금까지 9개월간 성과가 빵이야. 그리고 지지율도 황교안이 당대표가 되기 전 29%, 지금 31%, 2% 올랐어요. 그동안 수많은 호재에도 불구하고 조국 사태, 뭐 신재민, 뭐 말하면 입 아파요. 이 많은 각종 호재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을 거의 올리지 못했다. 이것은 황교안 대표 체제로 선거가 어렵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말도 사실 그렇게 무리가 있는 말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이것들이 사실이긴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민주주의 원칙에 의해서 그리고 황교안을 밀고 있는, 황교안을 믿고 있는, 그리고 황교안을 총선용 당대표로 뽑아줬던 그런 당원들의 믿음, 예의, 뭐 이런 것에 의해서 그리고 절차에 의해서 어쨌든 당대표로 뽑았기 때문에 큰 뭔가가 있지 않는 한 스스로 물러나는 게 아닌 한 우리가 강제로 뭐 끌어내리려고 하거나 흔들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 편입니다. 그게 맞아요. 민주주의에도 맞고. 그래서 그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황교안 당대표도 지금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고 해왔을 것이고 본인 나름대로 열심히 해왔을 것이고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예요. 단식도 하고 삭발도 하고 이럴 정도면 정말 할 수 있는 건 다 한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뭐 본인을 위하는 것이든 당을 위하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정말 최선을 다하는 것이면 틀림이 없어 보인다. 그리고 총선은 국회의원들 각자 자신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는 만큼 다들 더 열심히 할 걸로 봐요. 저도. 지방선거 때랑은 다르게 국회의원들의 정치 생명이 걸려있으므로 모든 국회의원들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러면 당원들, 그리고 우파들, 특히 우파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은 냉정하게 생각해서 잘했을 땐 잘했다, 못했을 땐 못했다, 칭찬할 땐 칭찬하고 비판할 땐 비판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이디어도 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조금의 비판이 있다고 해서 뭔가 아이디어를 내거나 이럴 때, 야, 지금 황교안 당대표가 이렇게 하는데 이건 잘못된 것 같아,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했어야 돼 라는 말을 했다고 해서 이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을 비난하고 내부 총질을 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깎아내리면 누가 아이디어를 내고 누가 의견을 내고 누가 반대 의견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안 된다. 명색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집단이라고 하면 전체주의로 가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표현의 자유, 의견을 마음껏 낼 수 있어야 된다. 브레인스토밍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야 되고 반대 의견은 얼마든지 낼 수 있어야 되고 당대표와 대통령 마찬가지요.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니까 비판도 당연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비판을 거부하는 지도자는 정말 웃기는 지도자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비판은 수용하는 게 맞다. 다양한 의견, 주장, 비판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살아 숨쉬는 당이 된다. 이것을 당 지도부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국민의 평가도 달라진다. 황교안 당대표가 내부 총질하지 마세요, 나 비판하지 마세요, 나한테 칭찬만 하세요, 이렇게 나오면 정말 그게 내부 총질이 되고 말아요. 그리고 불난으로 느껴져요. 국민들이 볼 때. 그러나 황교안 당대표가 좋은 의견들 제가 잘 경청해서 당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냥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고 토론이 되는 당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당 안팎에서 자유한국당을 지금 이 상태로 선거가 되겠습니까? 지금 자유한국당의 그 모습 그대로 안 되니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상태로 미는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을 고쳐 쓰려고 해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되니까 당대표 혼자에게 이 모든 짐을 맡기고 그냥 알아서 다 해라, 우리는 널 믿기만 하겠다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거 당일이 되었을 때 조금이라도 더 나아진 모습이라야 선거에 더 유리할 것이고 국민들에게 말 그대로 자유한국당이라는 당을 팔기에도 더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상품이 좋아야 팔기에도 더 좋은 것이다. 상품이 좋아야 팔기가 더 수월해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한국당이라는 이 당을 상품으로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좋아하는 상품을 만들까, 이것을 같이 고민을 하고 같이 아이디어를 내고 비판할 땐 비판을 하고 잘했을 땐 칭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당이 살아 숨쉬는, 의견이 활발하게 돌아다니는 이런 당의 모습으로 바꿔야 수많은 의견이 나오면서 여러 사람들의 지력이 모여서 더 좋은 방향으로 이 당이 운영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자유한국당이 더 잘할 수 있도록 무조건 당근만 주는 게 아니라 때로는 채찍도 들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의 주권자가 각각 되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선거 4개월이 남았어요. 4개월이나 남았어요. 충분합니다. 4개월 만에 희망이 무너져 내렸다면 4개월 만에 희망을 만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 지금 오늘 바른미래당에서 빠져나왔던 그 단체가 뭐 유승민, 하태경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를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든 간에 150석을 얻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호기롭게. 뭐 물론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하겠지만 이런 조그만 당도 그렇게 하는데 왜 자유한국당은 그런 말을 못하는가? 자유한국당도 150석, 160석 우리가 얻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부터 혁신을 하고 뼈를 깎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잘 지켜봐 주세요. 이런 식으로 왜 말을 못하는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오히려 채찍을 들고 당근도 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